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요. 김용플러스 부원장으로 있는 노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 오셨는데 일단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분들 쭉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렸던,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강의 안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양식 있죠. 뒤에 보시면 서울 수도권대학 편입 전형 정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해당하는 주요 내용들을 2부 순서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크게 1부, 2부로 나눴는데, 1부는 편입 합격생을 예측한다라는 좀 제목, 도발적인 제목으로 좀 달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법한. 그래서 실제로 2015학년도 편입 합격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쉽게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큰 주제 두 번째는 2015학년도 편입학 결과에 대한 분석치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편입학 경쟁률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원자 수는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리고 편입학 그 행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명 편입학 모의고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치의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치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국 단위 학생의 성적 중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합격 가능성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1대1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개별화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내용을 먼저 보시면 2016학년도 편입학 시험에서 누가 합격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좀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오신 거는 합격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저희는 되게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런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괜찮으시면 여기 앞에 불을 좀 끄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2015학년도 합격생은 이렇다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편입은 일단 수능과는 다른 경쟁의 구도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셔야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편입 수험 생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대학교에 입학하신 이후에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대로라는 공부 경험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씩 꼼짝 않고 열심히 쭉 공부해왔던 그 경험,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그런 학습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뭐 친구들하고 혹은 뭐 다른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보셨을 기회가 없으실 것 같고, 또 남학생들이라면 군대 다녀오신 이후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험이 없는 공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 학습 성과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내용들을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 2015년도 김영학원 수강생 전적대학의 등급에 대한 구분인데요. 이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수능에 대한 등급으로 9등급까지로 결정을 해서 나눠봤을 때 인서울권 대학에 수강 중이었던 학생이 약 한 10.6% 정도. 그럼 나머지는 89.4%는 그 이하 등급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에서 1, 2등급을 마킹했던 1, 2등급에 랭킹됐던 학생들은
실제로 편입시장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주 예를 들어서 극히 드물게 반수를 해서 자기가 원했던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는 학생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편입이 나으냐 혹은 뭐 재수가 나으냐 반수가 나으냐 이런 내용들을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겨뤄야 될 대상들, 특히나 일반 편입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편입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슬럼프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올해 2016학년도를 대비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한 1, 2개월 정도는 열심히 하시다가 그게 여름을 지나고 9월, 10월 달 정도로 들어서게 되면 지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 두시면 쉽게 지치는 거, 이거를 조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상위권 대학에 편입했던 합격생들의 합격자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편입 준비 기간, 그리고 이런 정도의 평균 공부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김영 플러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위권 대학에 편입할 학생들 지금 위주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물론 인서울 정도 되는 경기 수도권 소재의 대학들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래도록 준비한 학생들 중에 이런 정도 하루에 학원 수강 시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자습 시간을 배정했던 학생들은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한 4개월, 6개월 정도 준비해서 하루에 이런 정도 시간을 갖고 있던 학생도 합격을 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전에 과거의 경험치가 어떻냐 하는 부분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있는 그림을 갖고 그거는 좀 설명이 가능할 텐데, 여러분들은 일단 상위권 대학에 편입학 합격생들의 기본적으로 평균 준비 기간은 10개월, 12개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평균 공부 시간은 7에서 한 9시간 정도가 제일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현재 7월 달부터 준비한다고 하셨을 때 이 지금까지의 이런 격차를 만들어낸 과정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얼마만큼 준비하셔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합격생들의 학습 패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편입 수험생들이 학원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학습에 대한 관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을 해보고 1:1 상담을 해보고 또 많은 학생들을 편입 설명에서 좀 겪어보면 기본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지금 맞는 건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준비했던 저 친구는 계속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정체가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학습관리라는 내용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자기 외적인 요소들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학원 선택으로 딱 설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 합격생들의 종합반 재등록 사유, 지금 이제 1월 달 공부하셨던 분이 2월 달로 다시 등록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2월 달 공부하셨던 분이 3월 달에도 다시 기명으로 등록하시는 경우를 재등록이라고 하는데, 요 사유의 두 번째를 보면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쌓이면서도 요 내용들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수님에 대한 강의력이라고 나오는데, 종합반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력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학원이라든가 학생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2015학년도 편입학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16학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3학년도, 14학년도, 15학년도까지 내용들을 보면 경쟁률은 점점 하락세고, 이 경쟁률 하락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원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는 선발 인원 자체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실질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2015학년도 주요 대학 일반 편입 경쟁률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분들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주요 대학 중에 일반 편입 100명 이상을 선발했던 대학을 쭉 리스트를 뽑아봤고, 이 경우에 있어서 한 1,8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지원 인원은 39,000명 정도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여기 명목상의 경쟁률은 약 한 21대1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수 지원이라는 요 내용들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학생이 적어도 7번, 작년에 백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15번 이상을 쓰는 학생도 있어요, 원서를.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한 7번 정도를 지원했다고 본다면 실제 경쟁률에 있어서는 지원 인원은 약 한 5,600명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 경쟁률은 3대1이에요. 일반 편입이 이 정도면 학사 편입은 2대1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점점 연도가 지나가면서 지원 인원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때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2013학년도에 전형의 변화가 있어서 그 다음 연도, 즉 2014학년도에 선발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지금 하향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경쟁률 자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편입학 경쟁률이 70대1, 80대1이라서 너무 힘들다. 내지는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100대1이 육박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한 대학의 특정한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죠.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의심할 수가 없는데 지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목상의 경쟁률 외에 반드시 실질 경쟁률을 또 따져보셔야 되고, 특히 학사 편입에 있어서는, 이 학사 편입의 경쟁률에 있어서는 같이 경쟁하는 학생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 편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점검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하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있어서 조금 더 하향세라는 것들 여러분들 직접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 경쟁률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4학년도 일반 편입을 보면은 이런 정도의 전체 경쟁률하고 자연계열의 편입학 경쟁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 2015학년도는 24대1, 그런데 전체가 24대1인데 자연계열은 약 16대1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2014학년도에서 2015학년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 일반 편입학의 경쟁률은 약간 한 25대1에서 24대1 정도로 갔으니까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자연계열 경쟁률은 올해 약간 올라갔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자연계 경쟁이 훨씬 더 유리하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016학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입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되느냐? 여기 지금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쭉 말씀을 이렇게 적시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노출이 돼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에 김영에서 치렀던 전국 모의고사 응시자 수를 보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소재의 45개 대학의 편입학 지원 현황을 보게 됐더니 일정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이 흐름을 기본으로 해서 2016학년도의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과 보게 되면 전국 모의고사의 응시 현황과 비슷하게 지원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추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김영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는 분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5월달, 10월달, 지금 5월 23일 치렀던 전국 모의고사는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했으니까 수천 명이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10월달에는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해당 학년도 지원 인원 경쟁률을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14학년도, 2015학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편입만 보게 된다면 2014학년도에 3,600명 정도 응시를 했어요. 그리고 2015학년도에는 이거보다 조금 한 18% 정도가 감소를 했죠. 2,9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실제로 이게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빠졌나? 내가 고친 거지? 여기 보시면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요런 이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지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요거는 경쟁률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응시 인원이 지금 생겨났고 요런 응시 인원을 가지고 봤을 때 모집 인원은 거의가 동일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은 모집 인원에 대한 변동의 이슈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소폭으로 봤을 때 경쟁률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에는 약 한 17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경쟁률은 그만큼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학사 편입의 경우에서도 볼 때 2015학년도, 2016학년도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응시 인원을 이런 정도로 이제 감소를 했고, 저희가 봤을 때 경쟁률은 약 한 13대 1에서 한 9대 1 정도, 9.9대 1 정도로 이렇게 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2016학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편입학에 있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의 변화 이슈가 지금 없다라는 거. 예를 들면 작년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를 그 전년도에 비해서 더 선발을 했는데 캠퍼스 간에 통폐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중앙대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전년도랑 지금 저희가 다 똑같이 본 거고요. 근데 편입 수험생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에 지원하는 학생들 수를 봤을 때 지원자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쟁률 감소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 영어 수학으로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 커트라인은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2단계 전형,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1단계에서 영어 수학에 대한 커트라인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1단계 커트라인은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제 말씀드려야 될 몇 가지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 물론 이따가도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도대체 몇 점이면, 현재 내 점수가 모의고사가 몇 점이던데 몇 점이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내지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성적이 몇 점이 나오는데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굉장히 그 답변 드리기 곤란해요. 물론 저희가 답변 드리기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학원들은 더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 연도에 있었던 시험마다, 각 대학에서 출제했던 개별적인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점수로 이게 객관적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수로 파악할 수 있는 100분위 내지는 100분율의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전국 모의고사에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상대평가 성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반 편입 인문계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100분입니다. 점수 원점수가 아니고요. 100분인데 서강대학교에서 평균적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100분위 성적은 97.9예요. 그리고 최저 성적은 96.6. 이게 97점, 96점이 아니라는 거죠. 점수는 이거보다 변동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들을 보시고서 참고를 하시되 원점수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환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마찬가지 학사 편입도 그렇습니다. 한양대 경우에 있어서는 연평균 점수, 여기 합격자의 기면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인데 원점수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100분위 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들하고 1대1로 상담을 할 때도 실제로 현재, 그러니까 전년도의 동월,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르셨으면 전년도 6월 달에 모의고사에 어느 정도 100분위가 나왔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점수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배치 상담의 기준은 뭐냐면, 실제 특정한 대학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모의고사에 100분위 점수 추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원점수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자들의 기본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게 되면 이 평균에 대한 부분인데, 자연계열하고 일반 편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자연계열인 경우 특히나 영어하고 수학을 동시에 이제 비교하시고 싶을 텐데, 이 내용들을 갖고서 상담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공과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들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평균을 보시게 되면 78.3, 최저치는 44.3까지도 합격을 했어요. 누구세요? 요거는 평균 점수니까 굉장히 격차가 지금 커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원점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
이건 실제 시험을 친 학생의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표출한 내용을 그냥 캡처한 건데, 일단은 원점수는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각 시험들마다 난이도가 다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고려대 유형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30점대 후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성적의 원점수를 갖고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전체 집단 안에서 내가 위치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게 상위 10%, 그리고 상위 30%, 그리고 전국 평균,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해 두셔야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법, 어휘, 논리, 독해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환산했을 때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파악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약점을 어떤 부분으로 보완해야 될지, 강점을 어떻게 더욱더 살려나가야 될지 각 영역별로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상위권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전형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집단 안에서 영어 혹은 수학 성적을 가지고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맞추면서 설득력 있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각 학교별로 어떤 전형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킨 게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표인데, 일단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최고로 꼽고 있을 요 고려대는 1단계는 일단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일단 영어 성적으로 7배수를 선발하죠.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배수 가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단계 전형에서는 여기 1단계에 100%로 선발했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30%로 줄이고 전공 성적 30%, 그 다음에 면접 10%, 그 다음에 성적, 전적대 평점 평균을 말해요. 요걸 이제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고려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다양하게, 그러니까 비연세대 유형의 학교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전형 요소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을 보시면 1단계는 공인영어, 이건 경희대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서강대 쭉 보시면 여기 학교들 전부 편입영어 혹은 자연계열은 영어하고 수학을 합산하는 성적으로 진행을 하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면접하고 성적을 같이 일괄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 전형을 통해서 특정한 학생들 배수, 대개는 3배수에서 5배수 사이가 될 겁니다. 물론 고려대는 아까 제가 7배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전형을 통해서 걸러진 학생들을 특정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새롭게 전형을 해서 우리 학교, 우리 과에서 필요한 학생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과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직접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전형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가 아닌 경우에는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필기까지 추가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특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조금 더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오시게 되면 조금 단순해지는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크게 봐서는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계열기초, 여기는 몇몇 학교들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아주대, 단국대, 그 다음에 건국대 이런 학교들, 그리고 논술은 경희대하고 이제 연세대가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영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영어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2학년 과정을, 대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무리 없이 이수하시고 3학년 과정으로 새롭게 편입을 희망하는 학교에 들어가셨을 때 원서 독파에 별로 무리가 없는 성적, 무리가 없는 실력이면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대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거냐?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상위권 대학에 몰리는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선발해낼 때는 1등부터 꼴찌까지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는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까지 어려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중대 같은 경우는 독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비포로 된 한 면을 빽빽하게 채우는 독해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GRE 수준의, 그러니까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 정도의 어휘라든가 그다음에 문장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도 있는데, 그거는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이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원서 독파 실력을 갖추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토익의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던데, 토익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한 7천 어휘 정도에 대한 숙달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토플하고 탭스는 약 한 2만 어휘가 되는데, 편입 어휘에서 최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탑7 이내에 서성한 요런 정도 대학을 가시려면 한 2만 5천에서 3만 어휘 정도에 대한 숙달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2만 5천 어휘 정도의 어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걸 경험하시게 되냐면, 빨간 책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휘책? 아니면 뭐 복화 바이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만 여러분 검색하시면 알 텐데, 그런 어휘책을 한 30회독 정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고사장에 가서도 어휘를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독해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제 한양대라든가 중앙대 같이 학생들이 선호하고 또 시험이 좀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학교들이 제출해주는, 제시하는 어떤 독해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학, 역사, 평론, 국제정치, 페미니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국제면, 신문 국제면이라든가 사설 칼럼을 꾸준하게 읽어오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휘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대학교 2학년 과정을 충분히 이수를 하시고 3학년 과정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시게 될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없도록 갖춰진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오히려 수능보다 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수능이라는 거는 좀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개념들을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수학은 문제 해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숙달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부산외대 중어중문과 출신이었는데, 저희 조교였거든요. 부산외대 중어중문과 출신이었는데 한양대 기계공학을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전공을 갈아타고 아예 계열을 바꾸는 거니까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할 때 수학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수학의 정석, 그다음 개념 원리, 뭐 센수학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공부를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7월 달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경쟁률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수학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거나, 혹은 고등학교 때 수학 등급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다, 한 3등급 정도 되셨다, 혹은 5등급 정도 되셨다 하는 분들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집중적인 시간 투자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 그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논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논술은 연세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희대학에서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논술에 대한 상담을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논술반 담임인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이런 겁니다. 논술이라는 것을 쓸 때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번뜩하는 천재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혹시 논술을 준비해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소설가나 시인이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문장에서의 호응관계, 그리고 주어진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해내고 있는지를 갖다가 가장 많이 측정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문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표출해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 채점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는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술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에서 제시하는 독해 지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논술반에서 작년에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논술을 공부하고 나서 독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 혹은 연세대나 비연세대 유형을 선택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자기 선택인 것 같고요. 틀림없이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독해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논술 설명회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를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가능하면 청강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 기초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계열 기초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탐구 과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친구들, 특히 사탐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고득점 올리는 게 가능한데, 문제들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라쇼몽의 감독 이름은 뭐 이런 걸 물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그리고 1592년 조일전쟁,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기술적인 바탕이 되었던 국가는 어디냐?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른 학생들은 6년 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다만 여기 계열 기초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차피 출발선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를 더 맞아서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계열 기초에 대한 부분마저도 영어 성적과 같이 합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영어 성적을 올려둔 학생들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경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쿠엣 시험,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출제하는 고려대 자체의 편입학 모의고사, 편입학 시험의 유형이죠. 쿠엣 시험과 공인영어를 지금 서로 이제 같이 점수를 환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발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추측하는 바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려대가 공인영어라는 굉장히 손쉬운 대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쿠엣 시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날 쿠엣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강의실을 비워야 되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인력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인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실제로 공인영어에서 고대 경영에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110점대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쿠엣 시험의 경우에는 80점대 후반도 있어요. 80점대 초중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쿠엣이라는 시험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면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면접은 기본적으로 전공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겠습니다라고 명시해 두지 않는 이상 전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공 면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편입을 다루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면접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전공에 대한 질문을 받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무슨 소리냐, 넌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학과 시험을 봤는데 인성 면접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각의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경험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 학교에서 전공 면접을 하겠다, 인성 면접을 하겠다라고 확정 지어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전공에 대한 준비가 유리한 거는 전공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들로 준비하는 만큼 면접을 준비하시면 물어보시는 교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전공이나 유사 전공인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 친구가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일 좋은 측정의 방법은 얼마만큼 전공 지식을 구조화시켜내고 있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공이 다르면 그러면 아예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전공이 다르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물어오겠죠. 예를 들면 학생은 왜 우리 과에 지망하세요? 계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졸업하신 후에 어떤 진로를 잡고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2015학년도 연대 그 면접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하려고 연대를 갔었는데 인터뷰한 학생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요. 불어불문과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프랑스 시인에 대해서 물은 다음에 시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뭐 시적인 흐름이라든가 문예 사조라든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질문이 계속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일 전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이냐 전공 면접이냐 둘 중에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전공에 대한 부분들로 고려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는 게 1인당 길어봐야 10분 정도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15분을 넘지 않아요. 어떤 학생은 이름만 딱 말하고 면접이 끝났다는 학생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들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들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전공 지식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걸 표출하는 방법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자신감 있게 얼굴을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에 고개를 툭 떨구고 목소리는 굉장히 이렇게 막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몇 가지 얘기하시고 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경우라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부분들은 기명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전공에 대한 내용들이 인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열사 중에서 지금 이공계열 특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지금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편입학 경향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편입학 지원자 수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 역시도 감소 내지는 정체된 상태다. 그러면 경쟁률은 하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의 구체적인 근거는 2016학년도를 준비한 학생들의 모의고사, 기명 편입학 모의고사에 대한 지원자 수 감소로 유추를 해볼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상위권 대학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지표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명목상의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비교 분석을 분명히 해보셔야 되는 것 같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연계열을 준비하실 수 있는 학생이면 자연계열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시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경쟁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 점수로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하냐. 사실은 점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체 모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의 상위 N%에 속하느냐를 갖고 보는 게 확실할 것이고, 그것들을 보는 가장 좋은 수단,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수단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기명 편입학 모의고사에서 내 점수가 내 점수로 표출되는 100분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작한 지 거의 한 1시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여러 학원들을 좀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정보라는 것들은 5년, 10년 전하고 다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은 뭐 포털 사이트에서 몇몇 단어를 검색하시게 되면 그냥 확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갖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꿰고 있는 어떤 논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1:1 상담을 통해서 과연 그 논리가 타당한지를 한번 검색을 해서 검증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죠. 많은 학원들이 1등이라고 하는데 과연 1등이 누군지 실제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특정한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높은 그 점유율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글씨가 이렇게 뭐 쓰여져 있어요. 어떤 학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큰 학원입니다.
설명회도 굉장히 자주 하고.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1등을 말씀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사실 그런 관심 없으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시켜줄 수 있는 학원인지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청강할 수 있는 기회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분위기인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다만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꼭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저희도 여러분 같은 과정을 거쳐왔고,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요. 머리털이 좀 없는 걸 봐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연배가 저보다 높으신 분들 몇 분 있으신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쁘고. 어떻게든 만난 이 과정에서 저희하고 인연이 되신다면 기억에 남는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은 그냥 수험생이 아니라 그냥 딱 합격이 예비된 수험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딱 한마디만 드리고 저는 마칠게요.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어렵죠. 옛날에 그 오수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간 장승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책을 낸 게 있는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동감하지 않으시죠? 그죠? 네. 공부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 하시는 방법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만큼 이제 흡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딱 공부하기 싫을 때, 뛰쳐나가고 싶을 때 이 행동을 해서 1년 뒤에 후회할지 않을지 딱 5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신감은 드리겠습니다. 왜 5년이냐면 입학한 이후에 3학년, 4학년을 마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도라고 한다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대리 정도까지 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입니다. 신입사원 때 그리고 대리 초년 때는 아직 능력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라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졸업하셨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 편견과 판단이 따를 겁니다. 제가 분명히 편견이라고 했어요.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편입학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5초만 절제해 주시면 저희가 5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신감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한번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시간 동안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났던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 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